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모아뉴스의 조 원장입니다. 김 원장입니다. 뇌신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 법원은 보호자 수술 동의서 서명했지만 환자 설명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 가족에게 받은 수술 동의서만으로 환자에게 부작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경우는 수술입니다.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이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경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환자가 뇌신부 자극술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듣고 규모가 큰 병원에 가서 했겠죠. 수술한 이후에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다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먼저 뇌신부 자극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뇌신부 자극술은 보통 파킨슨 환자에서 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운동 이상, 그 뇌의 그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보통은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뇌의 이런 표면에 있는 세포들이 하잖아요. 뇌의 기저핵은 얘네 정보를 받아서 조금 얘네를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이제 줘서 팔이 굳는다거나 뭐 이상행동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전기자극 신호를 통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시술이고요. 당연히 수술입니다. 머리에 구멍 뚫어서 바늘로 거기 기저액에다가 전극을 꽂고 전선이 이어져 나와서 자극, 신호 자극을 주는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시술이고요. 뇌출혈 리스크가 누가 봐도 있게 생겼죠. 그쵸. 예, 바늘을 꼽는데, 예,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설명이 안 됐을 이유는 없고 보호자한테 수술 동의서를 받았대요. 예, 근데 보통은 보호자한테 받잖아요. 왜냐면 환자가 잘못되면 서명을 한 건 보호자니까. 그래서 환자한테는 당연히 설명이 됐을 건데 사인이 보호자께 있었다. 아니 네. 잠깐만.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그건 법원이 번호야? 뭐 잘 판단해 주시겠지. 아니면은 정말 손을 쓸 쓰거나,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케이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왜냐면 다 보호자한테만 왔죠. 환자가 있어도 보호자 언제 오냐고 기다리다가 밤에 온다 그러면 막 괴롭잖아. 그치. 왜 빨리 안 와? 환자한테 한 번도 환자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건 되게 충격적이네요. 두 번째 거,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술 합병증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논문 보면은 얘가 한 2에서 5% 정도 뇌출혈이 발생을 한대요. 예, 네.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무시할 있을 수 수준은 있다. 아니잖아요. 예, 수술 과정에서 출혈은 없었는데 나중에 급성 뇌출혈이 발생을 했대. 이거 때문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여기서 또 굉장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굉장하네요. 네, 뇌출혈 수술 진행 후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고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받다가 A씨는 사망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의료진이 뭔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한 게 아닌가. 진짜 충격적이네요. 종교까지 동의서 받을 때 미리 알아봐야겠다. 근데 알긴 알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그 얘기를 수혈 하다 보면 필요했을 때는 수혈 서명은 하기도 해요. 전에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수혈 안 하고 뭐 국계에 대한 맹세, 애국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이슈로 수혈을 안 할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케이스가 많잖아요. 많죠. 들어본 게 네. 뭐 김영원님도 네. 뭐 경험 있으시지만 네. 저체온 치료라니. 예, 안타까운 경우를 발견을 했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 위자료를 주라고 한 이유가 첫 번째 본인 서명이 없다랑 두 번째입니다. 의료진이 수술 전 여러 차례 면담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망인을 설득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로 인한 뇌출혈 등을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전에 수술하시려고 하는데 면담을 해. 환자가 면담을 원합니다. 수리생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유현석이. 괜찮아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저희는 이걸 많이 해봤고. 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창의자 선생님. 하지만 현실은 잡혀간다. 그쵸. 예, 이거를 정말 리스크가 0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수술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 문제 없었고 지금까지 대부분 다 괜찮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한데요. 이거 뭐 괜찮은 걸까요? 네, 한 5% 정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참이자가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좀 면책이 될 수 있다. 예, 다행히도 이제 그 형사 책임은 아니지만 어떤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기사는 좀 그렇네요. 나도 나이가 들면 환자가 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야 되는 환자가 되는데 이런 저러한 이유로 조금이라도 리스키한 거는 안 하려는 사람이 이제 그쵸. 안 하는 네. 분위기가 되게 또 이미 좀 그렇고 저희끼리 막 말하잖아요.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그냥 이제는 그냥 안 아프어야 되는 게 1번.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그래서 동의서라는 게 사실은 약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약관은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읽어보지도 뭐 못하지. 가벼운 계약서 같은 거는 좀 찬찬히 읽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 요즘은 근데 법원에서 이걸 못 봤다고 하면은 또 그냥 막 네가 설명 안 한 거라 그런 게 있어서 나는 다 줄치면 줄쳐주고. 줄쳐주고 그랬거든. 동그라미 치고 막 다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환자가 정말 어떤 이유로 사망했거나 안 좋아지면 게 있을 때 아들이나 자식 한 명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나는 얘가 못 했다고 들었다. 해서 나는 못 들었다. 나는 못 들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돌아가신 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수혈 못한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 수혈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여기서부터 이 의료진이 얼마나 그쵸. 진짜 번개를 맞은 것 같았을까.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크게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죠. 여기 과실을 인정했던 부분은 처음에 한 시술 도중에 출혈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바늘로 조직을 찌르는 거니까 당연히 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정이 된 건데 어쨌거나 이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었다. 예. 그리고 과연 이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의료진이 위반하였는가? 약간 아쉬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네. 좀 밝은 주제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 기사가 모든 혈액형 수혈 가능. 일본서 개발한 보라색 액체 정체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보면 색깔이 주스 굉장히 못 믿음직스럽게 생긴 뭐 블루베리 주스 같아요. 보라색인데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일본에서 이제 모든 혈액형 우리 이제 수혈 전에 항상 매칭을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혈액이 개발이 됐다. 이 기사거든요.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분야는 의료계에서는 그걸 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혈액을 다루시잖아요. 지인 찬스를 통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막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 기사를 받고 굉장히 흥미로웠다. 가능한 얘기고 여태까지 있었던 인공 혈액에 대한 그런 수많은 도전이 있대요. 그 분야에서는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처럼 있는데 들었던 거 중에 가장 낫다. 그럴싸하다. 근데 다만 아직 당연히 사람한테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아직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지 않아 본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이제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동물 실험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 인공 혈액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는 분야가 이거 좀 새로웠어요. 10년 전에 전체 헌혈자의 30%가 청소년이었대요. 일본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저출생이 또 이제 그렇고 고령화가 점점 되고 수혈에 대한 그런 니드는 많은데 헌혈을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청소년이 한 12.29%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10년 사이에. 수혈이 단순히 그냥 혈액을 매칭해서 주면 끝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받아서 분리하고 검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랑 시간이 엄청 많이 든대요. 이런 과정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도움이 크게 되겠죠. 비용적인 면도 당연히 그럴 거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의 개념은 그거더라고요.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만 추출을 해가지고 걔를 막에 이렇게 싸서 그걸 몸에 들어가서 막이 분해가 되고 산소를 이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 혈액형 매칭하고 하는 것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구만. 발전됐네요. 1900년도에 초반에 그때부터 그때서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우리 뭐 ABO 혈액형 그리고 뭐 RH 혈액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1909년에 시작이야.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은 거야. 예전에는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이제 이러다가 죽고 저러다가 죽고 막 이런 것도 있었겠죠. 단순히 뭐 혈액 부족해서 수혈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엄청난 또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수혈도 부작용이라는 것도 항상 있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전쟁 사상자. 전쟁 사상자들 나오고 하면서 이제 더 연구가 많이 이제 되고,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래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 액체의 장점은 이제 뭐 혈액형 관계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보존 기간이 2년, 실온에서 2년, 냉장에서 5년. 너무 길잖아. 보통 혈액은요? 보통 혈액은 4주. 냉장 한 달. 냉장 한 달. 만약에 이게 혈액이 있었는데 4주가 지나면은 투여할 수 없잖아요. 폐기해야 된단 폐기하죠. 말이에요. 근데 이 폐기해야 될 거를 가져다가 이걸 만들 수 있대요. 너무 괜찮죠? 좋네. 좋죠. 이런 거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분께서는 너무 일찍 기사에 나가는 것도 걱정하긴 했어요. 다른 대체 혈액이 있을 때 이거를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아주 모자른 경우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빨리 주고 또 더 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다른 처치를 받거나 하는 시간을 또 좀 벌 수 있을 그쵸, 거고. 일본은 좀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연구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기초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또 가능한 일이라서 이런 분야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이 다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10년 이내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그렇네요. 있죠. 기사에서는 10년 이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버려지는 혈액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거는 굉장히 메리트죠.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의료는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뭐 연구가 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상용화 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안의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